제가 오늘 뽑은 원픽은 3특검법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PD님 한번 뭐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3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특검법이라는 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이제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인데요.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분명히 이제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죠. 물론 뭐 내란 정치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백히 정치 보복일 수밖에 없다. 오늘도 제가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법은 또 뭐 100번 양보해서 내란 종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맥이 다는다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또 최혜병 특검법이 뭐 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전혀 네.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여기 투입되는 인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검사가 120명에 수사관까지 다 포함하면 577명입니다. 초메머드 이런 어떤 특검이 구성되고, 그리고 사실상 어떤 그 제한이 없는 무제한 특검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지 관련된 수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장관, 중앙부처, 국민의힘, 그리고 이 언론까지도,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무제한 특검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갈등과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이전에도 몇 번 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무회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장관들은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임명한 장관들입니다. 그러면 장관들 중에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이 특검법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자기 어떤 소신을 밝혀야 되는데, 물론 뭐 내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반대한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정부 때 이 특검법이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그때도 지금의 국무위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스스로가 영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네. 저는 너무 정말 이 역사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장관이 아닙니까?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과 임기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평가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무회의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이고 가치관도 정말 없고, 심지어 영혼이 없는 것임을 스스로 진짜 뭐 입증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어떠한 뭐 정무적이고 내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러한 형식상 문제. 지금 120명의 검사를 꾸민다고 하죠. 전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577명인데, 여러분들 그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 수가 68명이에요. 68명입니다. 부산 직원만 하더라도 검사 수가 84명입니다. 84명인데, 그럼 이게 부산 전체를 수사하는 검사보다 더 많은 검사 수를 빼가가지고 특검을 하겠다, 지금 요런 것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리버티님 감사합니다. 항상 리버티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러한 형식이, 아니 개별적이라도 사표가 수리되면 또 사표를 내야죠. 난 또 사표를 내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 너무나 좀 안타깝고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기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좀 기대했던 장관들 중에, 예를 들면
통일부 김영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때 소신도 있고 강단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전혀 그런 기미가 없고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러운데요. 우리가 어제 다뤘나요? 우리가 월북 이제 탈북 단체들의 네, 대북 전단지 네. 대북 전단지에 대한 강력한 중단 요청을 통일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참 뭡니까? 참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저의 원픽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원픽은 국민 추천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국민 추천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을 국민 추천제로 받겠다. 어떠한 국가혁신처에 대해서도 받겠고 본인 SNS에 개인으로 쪽지를 보내달라. 그러면 또 받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뭐 장난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또 이재명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 역시 이재명이 이러한 제도를 고안해내는구나. 여러분들 국민추천제는 모든 정부에서 한 번씩 다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했던 이유가 있고요. 실제로 도입했던 사례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잠깐 네, 노무현 실험을 대통령 때 인터넷 정치의 뭐 실험 이래가지고 인터넷 온라인을 열고 국민 추천제를 받겠다 해서 했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중앙 정부에 있는 장차관 등 정무직이나 과장 등등을 국민 추천제로 받아서 실제로 1호 국민 추천제가 개방형 공모직으로 나온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기 기사를 보시면 2015년도에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추천제 시행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부에 대해서 응원하는 기사가 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또 마치 10년 전에 했던 거예요. 10년 전에 했고 그 다음에 국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전문직들은 거기에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끔 이메일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국가 공석이 생겼는데 혹시 추천할 사람 있으면 추천해달라.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내 SNS로 그러니까 저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저것이 나온 약간 버릇 같은 건데 SNS로 댓글을 주면 쪽지를 주면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하겠다. 이게 지금 국가의 어떠한 공직의 시스템이 SNS 댓글로 주고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SNS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페이스북, 메타 이런 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데 그거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를 뽑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충성파 지금 아부파만 지금 뽑고 있어요. 김현지라든지 코인 선생 김남국이라든지 특히 변호사들을 이렇게 대거 지금 대통령실에 뭐 이태영, 전치영 또 이장 누구죠? 그렇게 돼 있고 또 조상호까지 포함되면 네. 민정수석실에 4명이나 변호사들이. 본인의 변호사들을 할 지금 예상이고 심지어 이성여 변호사 같은 경우 지금 헌법재판관에 지금 또 이름이 오락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본인에게 충성한 이런 어떤 아부파들만 지금 하고 있고 특히 또 전과자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김민석 사범뿐만 아니라 강훈식 이범 등등등등 심지어 또 행안부 장관으로 좀 김경수까지 이름이 오락내리고 있는데 네. 이런 드루킹 몸통인 김경수까지 된다면 정말 전과자가 아니면 이 정부에서는 고위직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면피용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네. 국민이 추천했다. 네, 책임 전가용이죠. 네, 면피용으로 할 어떤 그런 어떤 속셈도 있지 않나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장차관을 안 치던 국가장급을 안 치던 안 쳤을 때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이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 대해서 막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혹은 본인의 그 선거에 대해서 보훈 인사들을 전문성 없이 막 특히 원자력위원회에다가 원자력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막 집어넣고 막 그럴 때 상관없느냐. 탈원전 외치는 사람을 이제 막 그쪽에 했습니다. 집어넣고 막 그럴 때 비판이 있으니까 그때 아주 국민 추천제로 국민들이 추천했다. 이러한 그 오용이 하나가 줄 수가 있고요. 두 그렇죠. 번째는 본인이 특히 정치인들 중에 내가 들어가려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달라. 나 기재부 장관 가고 싶다. 추천해달라. 이게 이러한 방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정말 희한한 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부에서
장차관들에 대해서는 시도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 뭐 계장급에서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좀 옛날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방송에 나갔는데 이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네. 이 이제 장차관들 국민 추천제 이 얘기 나왔는데 상대 민주당 쪽 패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굉장히 신선하다. 신선하다? 야, 네. 하면서 뭐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가수.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소에 가수다.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한 이제 그런 네. 이제 신인들이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깜짝 스타가 되는 이제 이런 거를 비유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그런 스타를 만들면 즐거움을 느끼겠느냐라고 네. 하면서 각 부처 장관도 자기 손으로 뽑는다면 직접 민주주의에 어떤 즐거움이 있다. 프로듀스 라고 101. 아. 야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내가 기가 막혔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제 연예계인의 가수 이런 사람들은요 네.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래를 부르거나 아주 네. 멋진 악기를 연주하거나 작곡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 부처의 수장인 사람들은요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잘못된 정책을 시하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전 국민에게 이건 좋고 안 좋고 영향을 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연예인들의 이제 빛을 이제 보지 못했다 깜짝 조명받는 이런 연예인의 즐거움을 주는 것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을 비교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황당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정책을 하게 되면 정책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수장이 되면 그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관계없이 네. 인기가 많은 사람이 수장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잘 못 굴러간 거죠. 그렇게 네. 되면 또 어떻게 문제 생기냐? 이 부처 공무원들이 그 수장을요 구워 삶습니다. 뭐 공무원 하신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조심스럽지만 잘 모르는 사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갖고 놀 수 있구나 이렇게 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에게 포획당해가지고 정작 아무 일도 못하고 성과도 못 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잘못됐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장차관을 추천한 국민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 혹은 추천인에게 책임을 물던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 누구냐? 추천한 사람이 네. 이제 국민인데 그러면 국민의 책임은 이것도 얼마나 무책임한 전부입니까?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앉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앉히기엔 너무 민망해.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극렬 지지층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을 미는 거죠. 해기한 인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음모론의 대가죠.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라고 네. 하면서 그런 회기한 인사 추천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원한다. 원하는 인사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임명한다라고 하면서 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4가지 5가지 문제점이 쫙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겠다고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오늘 차관 인사에 대해서 6명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어떠한 공직자를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누구는 국민 추천제고 누구는 내가 그냥 임명하겠다. 그러면 동일한 장관이고 동일한 차관인데 거기서 이제 갭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나는 국민이 뽑아준 네, 나는 국민이 장관이다. 뽑았다. 그리고 아까 프로듀서 101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그 뽑는 프로그램에서 상당수의 PD들이 투표 조작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그렇지만 이건 조작될 수도 있겠네. 처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그 추천을 받아서 그 명단을 전체를 공개한 다음에 101명 프로듀서 101처럼 뭐 환경부 장관 101명 투표하자. 이러면 그나마 좀 투명성이 있겠는데 이건 뭐 어디서 추천이 들어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PT도 그렇죠, 해야 돼. 그렇죠. PT도 예, 하면 예. 경쟁을 또 해야 돼. 3부 스피치도 하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물론 뭐 제도입니다. 아마 그 추천에만 이제 의존하지 않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복수형의 어떤 풀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특정 어떤 장관, 차관, 공공기관 여기에 대한 어떤 후보군 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천을 가지고 이제 좀 참고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로 이제 운영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이 추천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인사의 어떤 실패의 책임을 어떤 전가를 하고 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어떤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어떤 좌파 우파 실력파가 아닌 어떤 충성파 아부파 그리고 정가 우대자가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정권 인사의 특징인데 이런 어떤 인사의 어떤 그 실패를 이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쇼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다음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 네, 원픽 제가 한번 원픽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제 우리 홍석주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좀 하셨는데 이번에 이재명 변호인들이 수임료 대신에 비서관 자리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논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재산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재산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늡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게 몇 년째 받고 있죠? 지금 4년, 3년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몇 번쯤 했겠습니까? 한 수백 번쯤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인 몇 명쯤 들어갔겠습니까? 수십 명이 되겠죠. 그러면 그 변호인들 전부 다 그냥 평범한 변호인 쓰겠습니까? 정관 변호인, 비싼 변호인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3, 4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때 선임한 변호인들은 도대체 무슨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치렀느냐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준우 대변인은 큰 소송을 안 해봐가지고 돈 얼마 들는지 모르죠. 엄청 들어가죠. 몇억 드나요?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기본 네. 착수금은 500이죠. 또 보통 시작이 보통 550인데 550. 근데 이 정도 네. 사이즈 큰 사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요. 얼마 듭니까? 아, 저도 선거 소송을 한번 해보니까 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엄청나게 들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 뭐 그렇죠. 500, 1000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이야기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동그라미 더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 예. 자, 5천에서 1억 정도. 이건 작은 사건인 거고요. 큰 사건인 경우에는 뭐 수억 대가 드는 거 있죠. 뭐 네. 몇십억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약간 의혹이 풀린 적이 있어요. 변호사 쓰기 선임료를 네. 다른 걸로 내는갑다라고 의혹이 한번 해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본인의 사건의 변호인 맡은 사람들이 무려 5명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자, 그분들 이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박균택, 이건태, 양분함, 김기표, 김동아 총 7명한테 이제 공천 기회를 줬고 경선에서 5명이 붙고 2명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배지 단 사람은 5명이에요. 이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이름 한번 불러주시죠. 자랑스러운 네. 변호인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해가지고 공천 받은 사람들 이름입니다. 박균택, 이건태, 양분함, 김기표, 김동아 그 5명. 양분한 박균택은 이제 광주. 네. 그다음에 김기표는 경기죠. 네네. 김동아도 경기고 또 한 사람이 그다음에 이건태도 이건태도 경기죠, 그죠? 예, 예. 네네. 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래서 사건 이제 수임료를 적게 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적게 나간 거죠. 그러면 어딘가 채워주는데 뭘로 채워줬느냐? 바로 배지로 변호사 이제 수임료를 대신 퉁쳤던 게 아니냐라고 한번 해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비슷한 일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 터진 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태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민정비서관 그리고 또 같은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때 전치영 변호사 이 사람은 공직기강 비서관 83년생이신데 굉장히 이제 출세한 거죠. 그렇죠. 야, 변시 5회 어마무시하게 네. 출세한 겁니다. 네. 비서관이면 제가 1, 변시 2급, 5기거든요. 5기. 그분 변시 5기. 5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야, 엄청나게 출세한 거예요. 지금 네. 비서관이면요 1, 2급입니다. 1, 2급.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장형 변호사. 이 사람은 법무비서관.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 이 사람은 사법제도 비서관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본인 사건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 맡았던 사람들이 쫙 어디 들어가 있죠? 민정, 공직 이런 사정란에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의미겠습니까? 본인 사건에 있어서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기 사람을 심겠다 이런 네. 의미가 또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수임료 이재명 대통령은 왜 재산을 주지 않을까? 왜 오히려 늘까? 그 미스테리한 게 여기서 또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80년생이라 그랬나요? 네. 83년생. 83년생이 세상에 1, 2급 세상 1, 2급 야 저도 다른 게 이제 4급까지밖에 못 따라봤는데 1, 2급 의원님 몇 급 따셨죠? 1급 예? 의원님 몇 급 하셨죠? 2급 하셨습니까? 생활하실 때요. 2급 따셨는데 자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몇급 따라느냐고 이게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은 장관급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83년생이 세상에 1급 비서관을 달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인 사건의 수임료를 이렇게 자리를 줘가지고 퉁 쳤겠구나. 그러니까 수임료 아주 적게 주고 자리로 보상해주는 이런 식으로 했겠구나 하는 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덧붙이면 이렇게 공직기관 라인들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했던 사람들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지적받거나 조사받으면요, 그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니는 네가 아버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 춘천에서 지금 왔는데 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오빠 같이 방송하시는 그 대변인님 있잖아, 이준우 대변인님 이렇게 하니까 그 다른 방송을 봤는데 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좀 순해지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 형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지금 옆에서 보니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한번 봐봐, 절대 순해질 형님이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맹 네. 공격을 퍼붓고 아니, 계시네요. 살아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할 때하고 또 방송에 가서 이야기 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시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지금 이제 원픽 마치고 드럼통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